자, 모리슨 보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모리슨 보모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까 이제 쭉 역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보모 바틀이 계속해서 쭉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이제 그 소유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하죠? 회사에 따라서 바틀 모양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모리슨 보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징적인 게 그 바틀에 보면은 라벨에 갈매기 모양이 이렇게 갈매기가 딱 그려져 있는 거를 모리슨 보모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모 바틀을 봤을 때 앞에 이제 갈매기 그림이 있으면 그건 이제 모리슨 보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리슨 보모 시대에만 갈매기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라벨 디자인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빔 산토리가 인수하기 전에 보모 디자인이죠. 네. 병 디자인. 최근에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좀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리슨 보모는 1963년. 3년. 네. 네네네. 그때부터 97년인가요?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산토리 94년. 네네네. 산토리가 인수하기 전까지 운영이 됐는데, 그 당시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증류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1964년도에 약간 석탄 증류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직화 방식으로 증류를 했던 방식이면은 이제 현대적인 증류 방식으로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처음으로 출시됐던 그 원액으로 이제 블랙보모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약간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일라 위스키 하면은 좀 대표적인 인물이 짐 맥키안이라고 하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어요. 브룩라디 증류소에서 근무하셨던. 그분도 보모 그 증류소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지금 글렌 드로낙 마스터 디스틸러로 근무하고 계시는 레이첼 베리. 네네네. 그분도 모리슨 보모 때 약간 마스터 블렌더로 근무를 했던 거. 보모에서요? 네네네. 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좀 생소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좀 또 유명한 분들이 거쳐갔던 거고, 제가 좀 사진을 찾다가 저희 사장님이 약간 플렉스했던 사진이 있어가지고 저희 업장에 이제 굉장히 많은 모리슨 보모들이 입고가 됐을 때 기분 좋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제가 몰래 찍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이 당시에 보모 올드 바틀 제품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프랑스 창녀들의 향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좀 플로럴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화장품 향, 향수향, 샤넬 넘버 5. 네네네, 그런 느낌의 약간 독특한 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호가들 사이에서 좀 굉장히 많이 좀 인기가 높은 제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향이 왜 또 딱 그때만 났을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점차 약해지면서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모리슨 보모도 보면은 병이 이제 종이 라벨인 게 있고 또 프린팅 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병 자체에 이제 프린팅.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이렇게 워드가 약간 프린팅 된 게 있고, 뒤쪽에 이제 뭐라 그러죠? 종이 라벨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자체 라벨링이 돼 있는 게 조금 더 오래된 더 오래된. 네네네. 그리고 좀 최근 게 이제 약간 종이로 된 그런 라벨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아마 90년대 각각 90년대 00년대 뭐 이렇게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90년대 보모가 이제 직접 병에 이제 라벨링이 된 거고요. 출시된 게 90년대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2년 바틀로 예를 유리에. 들면 1990년도에 출시됐던 모리슨 보모 제품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병 자체에 라벨이 돼 있고,
그 2000년대에 출시됐던 그 모리슨 애들이? 보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네네네. 생겼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제 하얀색 종이로 돼서 이 라벨이 아예 그냥 종이로 붙어 있어요. 스티커처럼. 그리고 그런 걸로 좀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병 그 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붙어 있는 이제 약간 이 띠가 있는데 약간 하늘색 띠가 있는데 그 색깔이 좀 다른 걸로 또 시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90년대하고 있어요. 00년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그런 걸로 또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때도 뭐 12년, 15년, 18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17년도 있고 네네네. 이때는 17년. 제품은 뭐 그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 쉐리 캐스크, 와인 캐스크 피니시 제품들 그래서 뭐 던더스크 그다음에 뭐 보야지, 클라렌. 네, 클라렛 이런 제품들도 있었고요. 숙성연도 뭐 12년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CS, 네, 다키스트 제품도 17년, 있고 빈티지 네네네. 뭐 이런 좀 제품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있어요. 좀 더 전으로 가면 약간 모리슨 보모이기는 하지만 약간 그 디자인 자체가 좀 달라요. 그 병에는 갈매기 모양이 없고 그냥 약간 좀 병 모양도 좀 다르고 굉장히 좀 투박하고 약간 황금색으로 된 라벨에 뚱뚱한 네, 그냥 네, 모리슨 보모라고 아래쪽에는 이건 이제 이렇게 병에는 있는데. 갈매기가 없고 꽉에만 갈매기가 그렇죠.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오래된 한 1980년대에 나왔던 이제 보모 디자인인데 요것도 저희 업장에는 있어요. 근데 요것도 굉장히 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나요? 독특한. 맛있어요. 먹으러 가야겠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까 이제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1987년부터 이제 그 회사명을 모리슨 보모 디스틸러라고 이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증류 그 산토리 회사에서 지분을 계속해서 이제 야금야금 인수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94년도에 완전히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리슨 보모의 시대는 끝이 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산토리 자체가 워낙 좀 상업적인 어떻게 보면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유니크한 어떤 제품 아니면은 뭐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특색도 없어지고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캐릭터가 좀 굉장히 좀 흐리멍텅해졌어요. 이게 뭐 산토리 제품은 자꾸 좋게 나오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말하면 안 한데 되나? 뭐 이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가 네네. 없기는 한데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리슨 보모 특히나 이 이제 좀 저희 업장에 클라렛이라고 하는 제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진짜 바텐더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한번 위스키를 한번 모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바틀이에요. 병 디자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맛도 마시지만 이게 디자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케이스부터 라벨 디자인 그리고 맛도 너무나 화려하고 캐릭터가 좋아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 우리 업장에 들어왔을 때 병에 입을 다시면서 한 병에 한 6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근데 뭐 그 이후에 쭉쭉쭉쭉 가격 상승이 돼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한 뭐 2배 이상 3배 200 가까이 200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넘나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정도 정말 이쁘네요. 약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편지 써서 바다에 띄워보이는 듯한 그렇지. 느낌의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좀 저는 저 90년대 저 그 유리병에 각인이라 프린팅된 저거 공병 그때 받아가가지고 집에 꽃 꽂아놨어. 그 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와일드 터키 대가리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품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네요. 이게 보모 증류소가 그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게 뭐 제품으로도 나오고 있고 이게 자동차로도 나오고 약간 위스키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나온 거예요? 최근인 것 같아요. 2016년, 17년 뭐 이때부터 이제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좀 다른 건가요? 이 협업 어느 파트에서 좀? 이게 뭐 스토리를 보면은 저도 이게 자동차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에스턴 마틴이 영국을 대표하는 차잖아요. 그 007 시리즈에 막 이제 등장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급 승용차라고 해야 약간 되나요? 스포츠카 고가의? 느낌 나는데. 네. 굉장히 좀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의 음.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 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쉽게 사기 힘든 차량 중에 하나죠. 네. 에스턴 마틴 DBX라는 이제 시리즈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 5인승 SUV래요. 근데 이거를 구매하는 어떤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구매하는 18명의 고객한테 스코틀랜드 이제 투어, 증류소 투어 그리고 2박 3일짜리.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은 보모에서 마무리를 아니 하는. 스코틀랜드를 2박 3일을 어떻게 갔다 와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근데 일단 오면은 거기서 차를 준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차를 받아가는. 약간 프로모션용으로 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해외로 어떻게 가? 저거는 좀 다른 차일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모델이 달라요. 이건 SUV. 이게 원래는 그 에스턴 마틴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DB5라고 하는 그 부품이 있어요. 네, 자동차 부품인 것 같은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위스키 병을 이제 디자인해서 나온 그 제품이 있어요. 그 블랙보머 제품을 그 부품을 이용해 가지고 병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두 개 회사가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게 그 196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류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보모에서는 1964년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보머 앞에 보면은 1964라고 딱 이렇게 네네. 적혀 있어요. 그렇게 있고 에스턴 마틴도 DB5라고 하는 그 제품 그게 출시됐던 시기가 1963년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게 1964년이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공통점 때문에 약간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묶어가지고 약간 이제 좀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제품을 낸 것 같은데 병 자체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특별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 만들었고 이게 2020년 뭐 가을 정도에 출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이네요, 오면. 네네네 가격 자체가 뭐 굉장히 한 5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은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출시가 됐는데 차가요? 아니요 위스키가 와. 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뛰었겠죠. 저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007 가방처럼 생긴 케이스로 딱 돼가지고 안에 이제 딱 DP가 돼 컨셉을 있는데 잘 맞췄네요. 네네네 엄청 디자인으로 보면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 그림의 떡이군요. 네, 마실 수는 없는 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파트너십을 했고 뭐 그 홈페이지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게 책임 음주하라고 밑에 이렇게 그 문구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도 그 에스턴 마틴이랑 그다음에 보모 로고를 이렇게 딱 해놓고 밑에 이제 드링크 스마트 해가지고 프리즈 드링크 리스폰시빌리티 and never drink and drive 이렇게 딱 문구를 딱 해놨더라고요. 007은 마시면서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총총 빠밤 하면서 그거 따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제품을 이제 한번 정규 라인 제품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어 레인지 제품들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12, 15, 18, 25년
이렇게 되어 있고 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버번 캐스크 숙성 네. 제품이고 15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캐스트라고 이렇게 좀 이름이 있어서 네. 조금 더 쉐리 느낌이 좀 풍부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빠졌죠. 네. 빠지면서 그냥 15년 숙성으로 나왔는데 얘는 버번 캐스크 숙성한 다음에 3년 피니시 네.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18년 제품이고 얘는 예전에는 올 쉐리로 나왔다가 네. 지금은 버번 쉐리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제품도 마찬가지로 버번 쉐리 같이 섞어서. 네. 그 다음이 이제 면세 쪽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싱글 캐스크 제품이 이제 뭐 빈티지로 해서 뭐 1995, 1997 이런 식으로 좀 출시됐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 15년, 18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이름이 조금 있어요. 10년 같은 경우는 다크 앤 인텐스라고 해서 제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보 15년 같은 경우는 골든 앤 엘레가니 네네네 그런 이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보모 18년 같은 경우는 딥 앤 컴플렉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 엘레강트 아니에요? 저 잘못 시킨 거 아니에요, 저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엘레강트일 거야, 아마. 그러네. 엘레강트. 네네네네. 엘레간이가 뭔가 했네. 네네네. 엘레강트. 어디 가니? 뭐 엘레가니? 어디가 놀면 뭐하니? 그리고 그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보면은 그 뭐 타임레스 제품이 뭐 31년 제품도 있고 뭐 또 다른 제품도 있더라고요. 숙성연도 조금 다르게 나오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빈트너스 트릴로지라고 해서 이제 한 3가지 제품 정도가 나오는데 숙성연도 좀 달리해서 캐스크도 좀 다르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포트도 있고 뭐 만자니아. 만잘리나도 있고 그 다음에 볼트 에디션 아까 말씀하셨던 볼트 에디션도 약간 시리즈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넘버 2도 나왔을 거예요. 네네네. 넘버 1, 2. 퍼스트 릴리즈, 세컨 릴리즈인가 그렇게. 그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샘플링만 해서 보여드리느라고. 미지나라 캐스크 피니시. 네.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산토리가 인수를 하면서 일본의 느낌을 좀 담은 거죠. 그래서 미즈나라 캐스크에서 약간 피니시한 제품이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드래곤 에디션이라고 해서 얘네도 굉장히 고숙성 제품으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용의 해 같은 때 나온 건가요, 이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그 제품이 36년, 37년 이렇게 숙성 제품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뭐 드래곤 에디션이라고 해서 나오고 하나는 뭐 피닉스였나? 피닉스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봉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시리즈로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쪽을 겨냥해가지고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약간 CS 제품으로 나온 우리는 호랑이. 혜태. 다 모이면 탑블레이드.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레어한 제품들이 이제 고숙성 제품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30년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1965 뭐 52년 숙성 제품도 있고 뭐 블랙버머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고숙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 블랙보머가 되게 이슈가 많지 않았나요? 그 약간 뭐 경매라던가. 그렇죠. 뭐 블랙버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100% 그러니까 올로로소 쉐리캐스크 숙성 제품이기도 하고 숙성 연도가 꽤 높아요. 이게 5번 출시가 됐었는데 나올 때마다. 네네네. 이게 5번 숙성된 게 좀 5번 출시된 게 조금 뭐 숙성 연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1993년도에 첫 번째 에디션으로 나왔던 게 29년 숙성으로 나왔고 한 2,000병 정도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994년도에 30년 숙성으로 이것도 2,000병 정도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1995년도에 31년 그러니까 1년씩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1964년도에
증류한 원액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2007년도에 42년 숙성으로 나왔고 2016년도에 50년 숙성으로 해서 총 5가지 블랙버머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약간 6가지 아닌가요? 아까 에스턴 마틴까지 이제 그럴 수 그거, 있겠네요. 네네네, 그럴 수 있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별개의 라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6가지의 블랙버머가 존재하고 이 블랙버머를 하나로 이게 묶어가지고 약간 캐비넷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캐비넷 같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딱 전시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장까지 짜가지고 주. 네네네네네. 아파트겠네요, 뭐. 아파트 진짜 고급 웬만한 아파트. 아파트네요.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보모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제품 있으실까요? 맛있게 마시는 보모. 모리슨 포함.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다캐스트 되게 좋아했었고 뭐 그 전으로 가면은 저는 클라렛,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의 어떤 개념을 좀 깨트렸던 제품이 클라렛 제품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야지. 보야지가 그러니까 클라렛은 진짜 확실히 엄청 화려한 향이 많고 임팩트가 확 있는데 보야지는 약간 은은하게 그렇죠. 맛이 좋아요. 맛이. 그 지금 말씀드린 클라렛이라고 하는 제품은 그 보르도 와인 캐스크 피니시 제품이고요. 나스 제품이에요. 숙성 연도는 표기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보야지라고 하는 제품은 포트 와인 캐스크 피니시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나스 제품이긴 한데 도수는 한 뭐 57도, 56도 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캐스크 스트렝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 표시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라렛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그 프랑스 그 창녀들의 그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 뭔지 확 와닿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화장품 향 같은 그런 향이 완전 직관적으로 빠고오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위스키에서 이런 향이 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좀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제품이었고 그리고 또 그 화려한 병의 라벨과 이런 거를 본 걸로 되게 저는 좀 쇼킹했던 기억이 있었고 보야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맛으로는 굉장히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걔는 포트 계속. 네, 포트 와인 캐스크. 근데 최근에 그거 볼트 그 세컨 릴리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가 약간 그 이런 이제 클라렛의 그 화려한 향을 좀 흉내낸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뭔가 보모가 가지고 있는 막 스모키한 느낌이나 이런 다양한 좀 컴플렉스한 거는 못 담은 그런 제품이요. 근데 약간 그런 화장품 향 느끼고 싶으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직관적으로 팍 와가지고 걔도. 그래도 그 뭐 데이비드 심슨 라벨이 붙은 그 창립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심슨 라벨이 그 붙은 약간 제품 리미티드 나왔더라고요. 에디션으로 나온 게 있죠. 저도 이제 그거 먹어보고는 보모를 개인적으로 요즘 잘 안 먹는데 한 18년 정도 먹고 이제 클라렛 같은 경우 저도 옛날에 먹고 나서 와 어떻게 이런 향이 나지 했었는데 요즘 그 데이비드 심슨은 운 좋게 한번 먹어봤는데 꽤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보모를 좀 다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또 한 30년에서 50년 지난 다음에 그 분의 향을 느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건 없나? 그때 더 비쌀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말도 안 될 거예요. 아유 그럼요. 30년 후면은 뭐 1,000만 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시가를 좀 필 때 마시는 위스키 중에 하나가 보모 그냥 현행 15년도 뭐 다키스트에 비해서 뭐가 어쩌다 뭐 하지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가볍잖아요. 지금 시간에 좀 더 가볍고 약간 분홍색 과일 같은 느낌인데 그 오히려 그렇게 부드러워지니까 시가랑 페어링 할 때는 좀 더 좋았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잔만 마신다고 하면 뭐 저도 다키스트를 마실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맞아. 다키스트도 구하기가 이제는 좀 이제는 어려워졌으니까. 힘들죠. 네. 그렇게 하죠.
이게 약간 번외 얘기긴 하지만 이게 블랙 보모만 있는 건 아니고 화이트 보모랑 골드 보모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화이트 보모 같은 경우는 43년 숙성 제품이고 버번 캐스크에서만 숙성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골드 보모 골드 보모 같은 경우는 44년 숙성 제품인데 얘는 파인오크 캐스크 그러니까 버번이랑 쉘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하일랜드 파크 더 라이트와 다크 뭐 이런 느낌. 그렇군요. 그래서 뭐 네. 이게 사실 블랙 보모는 정말 한 번쯤은 마셔보고 싶은 그런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마셔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딱 기억을 못해서 또 마시면 다시 한번 다른 걸 마셔보고 많이 드셨던 거 아니세요? 그 기억이 안 나기가. 근데 저는 진짜 근무하면서 약간 뭐 운 좋게도 그 손님분들이 약간 좋은 위스키들을 드실 때 항상 권해주셔서 좀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맛은 보는 게 되게 많아요. 블랙 라프로이도 마셔보고 네 많죠. 파인앤레어도 마셔보고 파인앤레어 뭐 드셨어요? 파인앤레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그때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네네 그냥 이렇게 잔술로 주셔가지고 하셨는데 되게 괜찮았던 막 맥켈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938 뭐 1946 이런 것도 항상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렇게 먼저 권해주셔서 운 좋게 많이 마셨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마셔보고 좀 멋있는 반응을 좀 하시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분들은 약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니까 같이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위스키를 혼자만 즐길 수도 있지만 이게 한 잔에 업장 판매가로 정말 이런 위스키들은 막 뭐 200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한 잔 가격이. 근데 그거를 주문하셔가지고 이게 혼자서 막 아껴 먹어도 정말 너무나 비싼 그런 건데 그걸 선뜻 저희한테 이렇게 딱 먼저 드셔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1ml에 7만 원인 거잖아요. 1ml면 한 두세 방울 더 들려나? 분자 단위로 계산해도 1,000원 항만만 타도 몇천 원이겠다. 자, 오늘은 포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네. 부탁드립니다. 또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연애하시죠.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